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2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약세 마감을 하는 모습이 있었죠. 장 시작 전에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었는데 장 시작하면서 그걸 다 돌려세웠고 주가는 플러스 1%대의 상승을 하다가 다 내주고 마이너스로 끝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변동성이 있었던 하루였죠. 그 미국 시장이 중요한 이슈로 봤었던 것은 제롬 파월의 그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 한 언급이죠. 오늘 그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한 제롬 파월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첫 번째로 인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제롬 파월은 금리를 올려도 경제 침체 없다라고 반박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은 참 연준 의장으로서는 낙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 봤을 때 개인적으로 물론 그를 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롬 파월이 말한 건 하나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다 말했던 건 다 뒤집었습니다. 너무 그 연준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요. 침체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침체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인플레이션이 1년 만에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 그러면서 더한 놀라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합니다. 그러고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 완전히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렇게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틀리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은 뭐냐면 그 경제 수장, 경제 대통령인 연준 입장에서는 선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선제 대응을 하나도 안 하고 립 서비스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금리 인상을 2024년까지 안 할 거다. 2023년도에 한 번 할 거다. 뭐 2024년도까지 뭐 8번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말을 바꿔오고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는 도구가 있다. 인플레이션 우리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금리 인상 나는 뭐 0.25가 적절하다고 본다. 그래도 0.5 또 하더니 이제는 0.75 정도 해야 된다. 또 이거는 제롬 파월은 말 그대로 시류를 따라가는 대응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죠.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선제 대응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선제 대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써 했어야 되는 거죠.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0.75가 아니라 1%를 했어야죠. 1% 정도 해서 시장을 관망하는 모습이 보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사실 영국에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9.1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9였어요. 더 올랐어요.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영국의 그 모습은 항상 미국이 답습을 하거나 미국이 똑같이 그 자리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9를 볼 수도 있다에 한 표를 던집니다. 만약에 9를 보게 되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7월 10일경 정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월에 그 FOMC 회의 때 1%를 못 한다는 법이 없을 거다. 저는 굉장히 좀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참 얼마 전에 벤 버냉키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 잘못 대응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1, 2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롬 파월은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그 패트릭 학과 저기 어디야 필라델피아 연은총재인가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2개 분기 정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거 뭐예요? 침체 얘기잖아요. 왜 그 전임 의장이 2년 정도 가능하는데 이 필라델피아 연은총재는 왜 두 분기만 얘기할까요? 왜냐? 파급효가 커질까봐 줄이는 거예요. 왜? 전직과 현직이거든요. 전직이니까 파괴력이 적잖아요. 현직이 파괴력이 크잖아요. 왜? 현재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현직들은 막 줄이는 거예요. 제롬 파월도 지금 계속 줄이다가 결국 이제서 인정하는 상황. 그럼 벤 버냉키 의장이 말는다는 얘기예요. 2년 침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저께 그 상황 속에서 골드만삭스 등 여러 주요 기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졌다. 그래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연준이 지금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미국이 신뢰를, 연준이 신뢰를 너무 떨어져서 땅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연준이 저는 이 7월 달에 0.75가 아니라 1%를 해야 한다고 봐요. 1%를 하고 상황 보다가 0.75, 0.5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이라도 땡겨서 시장에 안정감 주려면 요번에 0.75가 아니라 1을 했어야 되고요. 그 전에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1, 0.75, 0.5 이렇게 내려오면서 시장을 안정을 주는 거죠. 아, 연준이 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가? 이런 느낌을 주면 시장에 반등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0.1을 해야 돼요. 7월에. 그리고 9월 달에 가서 9월 달 11월 12월 있잖아요. 9월 달에 가서 한 0.75 하고 내려가는 쪽으로. 인플레이션은요. 그건 그때 가서 보더라도. 그럼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높아도 기대감에 주가가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롬 파월은 의도적으로 주가를 빼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저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롬 파월은 말 바꾸기를 너무 많이 한다. 연준 의장으로서는 낙제점일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얘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대응에 있어서 너무나 아니라고 너무나 말을 많이 바꿨다. 자기가 얘기한 걸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지금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시면 그가 지킨 건 없어요. 그냥 시장 분위기가 이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발언만 계속 하고 있고 그 시장의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은 발언을 조금 완화적으로 하고 시장을 지키려고 한 거 외에는 없어요. 대응은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사후 대응 정도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지 않느냐, 뭔가 실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도 석학이라 제가 사실 그보다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시장 돌아가는 상황으로는 좀 아쉬워서 이런 말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 시장은 0.15씩 하락을 했네요. 0.15씩 하락했고 지금 0.3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바닥인지 아닌지는 좀 모르겠어요.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다우 차트를 좀 보면 지금 양봉 두 개가 옆으로 서었죠. 그러니까 어저께 이 저점, 그저께 저점을 거의 다 왔었다가 다시 올렸죠. 근데 일목균형표상으로는 기술적으로 이 차트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평으로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바닥이 한번 기대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근데 일목으로는 어림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좀 주의를 기울여서 나쁠 게 없다.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스닥 정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똑같죠. 5일선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뭔가 있어요. 근데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쉽지 않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시장을 좀 보수적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까지는 사실 바닥을 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오른 것도 사실은 아시겠지만은 뭐 특별한 재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뭐 2,700불대까지 다시 올라왔던 거, 2,700만 원대까지 다시 올랐는데 2,600만 원 깨지려고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시장에 부담감이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저께 역유환율이요. 1,305원을 갔었어요. 지금은 1,298원 정도에 있어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1,298원 정도에 있는 걸로 아는데 97원, 98원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장주에 1,300원을 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환율 1,300원 본장에서 보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가끔은 있잖아요. 여기에서 더 먼저 가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찍고 내려왔다가 본장에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1,297원대에 끝났던 우리 이 환율이 오늘 1,300원을 장중에 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 말씀 좀 해드리고 싶네요. 문제는 뭐냐면 이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 물가에 문제가 좀 생겨서 경상수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네, 그거는 근데 감내를 지금은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은 감내를 하고 미국이 금리 인상 마무리하고 그 인플레이션이 좀 이렇게 잦아드는 모습이 보이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 한 방에 원달러가 내려오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가 기회다는 거죠. 지금은 괜한 돈만 소비고 그 힘만 소비하는 그런 방어는 아니다. 방어는 힘만 소비하는 그런 시점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저께 코스피가 하루 만에 2,400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바닥이 어디냐 막 지금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면 빨려 들어가는 자리다.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오늘도 어저께 항상 뭐냐면 장대 음봉이 나오면 다음날은 양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확률적으로. 왜 그러냐면 장대 음봉으로 깊게 빠지게 되면
저가 매수세가 좀 지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폭 상승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100%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상승 출발하면 더 정강 후약 가능성이 높아요. 약세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약세장의 흐름적인 특징은 정강 후약이라는 거. 요거 한번 감안해서 시장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